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투자를 혹시 생각하셨다면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XRP가 2.3달러를 돌파하면 단기 랠리를 할 것이고 몇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곤두박질 칠 것이다. 차티스트나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블랙락에서 XRP ETF를 신청할 것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나 봤더니 ETF 스토어의 최고 경영자 네이트 제라시라고 이쪽에서 업력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완전 이런 소위 말하는 잡상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블랙락은 솔라나 XRP ETF를 모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솔라나 ETF는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XRP는 리플 SEC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신청할 것이다. 이건 사실 저랑 의견이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 타이밍은 제가 모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략적으로 말씀을 그래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정이다 하락이다 재미가 없는데 제가 블랙락이 알트코인 그중에서도 솔라나 XRP 신청하는 순간 불기둥 솟을 수 있다. 이게 승인이 아니고 신청입니다. 왜? 블랙락이 신청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모든 소위 말하는 그 주주들 간에 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다 끝나고 교통정리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라 말씀드렸죠. 블랙락이 솔라나 XRP ETF를 저는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는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ETF가 신청만 해도 계속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오고요. 단기 반등이 항상 계속 이어지던가요? 그러진 않았죠. 이제 코인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신청하면 올라도 이게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7, 8, 9가 소위 이제 모르죠. 이게 또 갑자기 여름 그 휴가 시즌이라고 맨날 떨어진 것만 예상했다가 이 친구들이 올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측은 그 타이밍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언제든지 또 큰 조정이 올 수 있고요. 그때 또 하락장이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 쓰레기다, 이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올해 내내 이게 반복이 될 것이다. 정확한 시점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알트코인들 그 ETF 최종 데드라인이 10월 초 중순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아무리 늦어도 10월이고요. 더 빨리 승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승인이 만약에 된다면 또 4분기에 나쁘지 않는 폭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가격이 실은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눌리면 눌릴수록 나중에 얼만큼 더 이제 스프링처럼 튀어나갈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타이밍보다 로직을, 논리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리고 가격을 최대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보다 뭘 집중하자? 가치. 가치는 뭐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확실하게 벌어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시면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별 신경 안 쓰실 수 있지 않을까요? 블랙락의 비들 펀드 이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블랙락에서의 1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바다에서 무슨 물 한 방울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10억 달러가 우리 돈을 하면 1.4조 원 정도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기사는 자극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10억 달러 돌파는 이제 좋은 일이다. 강력한 신호다. 아시다시피 비들 펀드는 미국의 국채를 토큰화해서 만든 펀드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이자 주잖아요. 그것을 좀 더 편리하게 디지털 버전으로 바꿔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펀드 이렇게 사놓고 가만히 묵히기만 하면요. 따박따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비들 펀드에 누가 지금 투자를 많이 했나 봤더니 이더나가 아니고 에테나입니다.
에테나에서의 대규모 투자는 비들 펀드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자, 에테나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세력들이 투자 엄청 많이 해놨고요. 그 세력들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한 개, 두 개, 여러 개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무진장 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다? 에테나. 근데 에테나를 누가 샀습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에테나 토큰 샀던 거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아들들이 에테나 또 많이 사놨습니다. 이 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블랙락이 만들었죠. 서클에서도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그 짝짝꿍 하고 있고, 에테나도 지금 2억 달러 투자를 했고요. 트럼프도 소위 말하는 세력들의 합작품이 뭐다? 비들 펀드예요. 비들 펀드를 그럼 왜 만들었다? 이게 지금 미 국채를 팔기 위해서죠.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보면 미 국채를 판매하기 위해서, 왜 이거 담보로 무조건 많이 사야 되니까 달러 패권들 강화하기 위해서죠. 자, 블랙락에서 자산 토큰화 RWA 왜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토큰화해서 팔기 위해서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급하다? 미 국채 좀 사라. 이게 하필이면 다 미국의 국가 부채. 이 지금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데 블랙락과 에테나와 트럼프와 모든 사람들이 짝짝꿍이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채지만 이게 나중에 주식, 금, 은, 원자재, 코인, 부동산, 회사도 채권이 있죠. 회사채, 파생상품 등등을 블록체인 위에 얹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잃든 돈을 벌든 블랙락은 그냥 돈을 법니다. 왜냐? 카지노판의 주인장이죠. 사람들이 돈을 잃건 돈을 이렇게 엄청 대박이 나건 그냥 카지노에서 판 버리고 있으면 그냥 모든 수수료가 다 블랙락 겁니다. 이것들을 예전처럼 실제 무슨 그 종이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 계좌 가가지고 창구를 열고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등 블록체인 망을 활용한다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콕 찍은 우량 코인들, 우량 블록체인들, ETF 후보군들, 미국에서 앞으로 주구장창 써먹을 네트워크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XRP, 리플이죠. XLM, 스텔라 루멘, 카르다노, 아발란체, 헤데라, 알고랜드.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깊이 공부를 해보시고 확신이 있는 것만 꾸준히 쌓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요, 나중에 물탈 돈이 부족해집니다. 진짜 나는 이거 하나에 올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부를 해보시고요. 확신이 드는 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치나 엄청난 땡볕이 내리쳐도 그냥 꾸준히 쌓아가시는 게 지나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토큰 판매가 처음만 해도 이제 대통령 당선이 그때는 이제 결정되기 전만 해도요, 이 토큰 판매가 안 돼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한 몇백억 사줄게. 그게 바로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 지금 그 상무부 장관도 테더 있죠.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의 대주주거든요. 한 5% 이상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계 자본이 미국의 무슨 원수 G2여서 서로 전쟁하는 것도 팩트지만 트럼프 일과의 실은 미국 정부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에 실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돈 앞에 뭐가 없다? 국경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 그 아들들이 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이요, 지금 완판이 됐고 5% 추가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다 팔린 겁니다. 이젠 좀 인기가 많아졌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주 사업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토큰 팔았잖아요. 자체 그냥 토큰 이거 찍어내서 팔리면 돈을 벌죠. 그 이제 이거 누군가 샀으니까 돈을 모았다가 얘네들이 뭘 산다? 그냥 코인 사는 거예요.
그때 비트 샀고 제일 많이 산 게 뭐다? 이더리움 사고 뭐 에테나도 사고 체인링크도 사고 에이브란 코인도 사고 등등등 많이 샀잖아요. 이 코인들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뭐 할까요? 차익 실현을 하든지 이거 가지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 사업 모델이에요. 사실상 뭐 그 물장사하고 있는 거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추가 판매 완판이 됐다라는 것은 이 친구들의 총알이 또다시 장전이 됐다. 그럼 이걸로 뭐 할까요? 아마 코인 또 계속 살 겁니다. 업계에 저는 그래서 호재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뭐 여러모로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금이다, 채권이다, 안전자산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세력들이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혹은 팔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좀 배워두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퀀텀 펀드 창시자 조지 소로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짐 로저스. 짐 로저스는 얘기를 많이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지 소로스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1992년 영국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한 개인이 이깁니다. 여기에서 단 한 번의 거래로 우리 현재 환율로 하면 1.6조 원을 벌게 되죠. 한 국가를 상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실 조지 소로스는 이런 억만장자들의 평가는 항상 두 가지 양면이 존재해요. 전설적인 투자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동시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떻다 저쩌다 보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를 계속 가져가는지 한 번쯤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당시가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때는 그 유럽의 중앙은행 ECB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은행이 주로 좀 주도를 하는 격이었죠. 독일에서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날 것 같고 돈 쓸 때가 많으니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을 때입니다. 그때 영국도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됐고 통화 위기가 일어나기에 알맞았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냄새를 맡은 거죠. 여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재밌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영국 통화 파운드화의 위기의 냄새를 맡고 이 위기를 그러니까 이제 불난데 기름을 붓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이제 롱을 보고요. 파운드화, 영국의 파운드화는 숏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최대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종 경제 신문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이제 망할 것이다. 평가절하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실제로 헤지 펀드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피냄새를 맡고 투기 세력이죠. 파운드화 투매가 이어질 것이고 영국 정부로서는 결국 항복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환율이 고정 환율 체제가 아니고 변동 환율 체제로 바꿀 것이다 라고 배팅을 한 거죠. 실제로 92년 9월 달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추풍 낙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공매도를 쳤으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큰 수익을 누가 가져갔다? 조지 소로스가 챙긴 겁니다. 이 작전이요.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에 영국 중앙은행에서 파운드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51조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고군분투했죠. 하지만 실패. 단기 금리를 10%까지 인상을 하면서 파운드화 가치를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 그래서 결국 영국은 고정 환율 체제를 탈피하고 변동 환율 체제로 선회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 똑같은 과정을 97년에 겪었지 않습니까? 영국 파운드화는 폭락했고 이 과정에서 큰 돈을 벌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코인판의 설계자, 코인판의 상어떼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뭐 이제 뭐 미국에 있다, 중국에 있다, 뭐 누구 파다 이런 게 있지. 피도 눈물도 없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여요. 업비트 창만 보면 이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들을 주로 뭐 한 10여 년 이상 겪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24년 1월 달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업계의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ETF 승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야만 했다? 22년 테라루나 FTX, 23년 칭코인 은행들 콕 집어서 초크 포인트 2.0 목 졸라서 다 죽여버렸네요. 24년도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23년도 바이낸스 ETF 승인 24년 1월 전에 23년이었습니까? 바이낸스를 공격해서 이 친구들의 지배율을 좀 낮춰줘야 돼요. 왜요? 블락락에서 팔아야 되니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팔아야 되는데 바이낸스 지분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런 게 다 실제로 이루어졌었죠. 좀 더 가볼까요? 2017년 12월 달 이때 진짜 이제는 기관이 온다라고 그때 뭐 어마어마한 포머가 있었죠. 그때 비트코인 선물부터 승인을 합니다. 현물이 아니었죠. 선물을 승인해서 그때 이제는 뭐 기관이 와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엄청나게 부추겨 놓고 실제 대형 기관들은 이때 1년짜리 숏을 칩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폭락을 거듭했지만 누가 돈을 벌었다? 숏배팅한 기관들이 돈을 번 거예요. 21년 4월 14일 코인베이스가 IPO를 이미 성공한 선배님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때 비트코인 뭐 가격 차트 한번 보십시오. 4월 14일 정확하게 꼭지, 그러니까 코인 뭐 여러 코인들의 최고점을 이때 돌파를 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소위 큰 손들이 구리를 예를 들어서 사고 싶다고 하면요. 이런 식이에요. 보유한 구리를 전량 다 팝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매도를 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이 지금 메이저 기관들이거든요.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서 퍼드를 아주 시끄럽게 알립니다. 아까 보셨죠? 그러면 구리 가격이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팔면서 구리를 그냥 대량 매도를 끊임없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문까지 언론을 타고 퍼지니까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코인 2018년, 19년, 코인 22년, 23년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겁니다. 휴지가 된 구리, 가격이 뭐 형편없겠죠. 그때 가서 뭐 한다? 쓸어 담습니다. 휴지 가격에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누군가 뒤에서 이거 하고 있다고 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매도 쳤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수익은 보너스예요. 그게 이제 보너스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요? 제가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뭐 유명한 친구들 뭐 사실 엄청 많아요. 뭐 스타들도 있고 여기 헤지 펀드들 뭐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게 JP 모건이잖아요. 뭐 국채 원자재 가격 뭐 스푸핑을 해서 금은 가격 조작 혐의 전 현직 원자재 트레이더 이게 지금 서로 다 다른 건입니다. 벌금을 내기도 하고 실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투자가 왜 어렵냐? 피도 눈물도 없는 저들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 뭐 우리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공 좀 차보니까 왠지 좀 될 것 같거든요. 됩니까? 저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 되면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잘 그걸 공부를 해야죠. 저들의 습성 파악해야죠. 패턴 그걸 잘 파악해서 저들 위에 어깨에 올라탔다가 저 친구들이 언제 밑장을 뺄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탈출하는 게 우리의 저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 형님 중에 형님이 누구다?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에서 이 디지털 자산을 책임지는 임원입니다. 로버트 미치닉이 비트코인 내러티브에 지금 혼란이 있다. 지금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디지털 골드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재밌죠? 관세 발표 후에 비트코인이 주식처럼 떨어졌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근본적인 근거가 없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는 단기적인 잡음을 무시하도록 스스로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 이러한 소음은 보통 장기 홀더가 아니라 레버리지 투기자, 핫머니 트레이더에 의해서 발생한다. 형님이 투자 조언을 해준 거죠. 이 지금 블락락의 임원입니다. 단기적인 잡음을 무시해라. 근데 이게 쉽습니까? 단기적인 잡음을 무시가 잘 안 되니까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 소음은 소위 말하는 뭐 중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단타족, 비투족, 이제 잃으면 안 되는 돈, 타이밍에 딱 정해진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최근의 조정도 뭐 이제 끝났다, 뭐 하락장의 시장이다, 망했다. 아마도 한 8에서 9할은 단타족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블락락 형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소음을 무시해라. 두 번째, 기다릴 줄 알아라. SEC가 뭐 5월 달에 솔라나 ETF를 승인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사람의 뭐 크리스 정이라고 하는 뭐 업계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그 CME에서 오는 17일 솔라나 선물 출시를 위해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비트코인도 선물이 먼저 승인이 됐었죠. 이더리움도 선물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 선물만 되면 이제 뭐 현물 ETF는 뭐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은 사실 이거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시끄럽고 자극적이고 그렇게 해야 조회수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뉴스 저 뉴스 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바심이 나고요. 희망 고문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리플 소송 끝났어. 뭐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끝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바심이 있어요. 사람은 적은 돈으로 단기에 큰 돈을 벌려는 욕구를 과연 이걸 포기할 수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업계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뭐 한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탈락시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야 진짜 지들의 VIP 큰 손들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을 다시 한번 또 올려줍니다. 뭐 호재를 빵빵 터트리죠. 뭐 빅테크가 비트코인을 실은 쟁였다더라. 뭐 아마존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실은 뭐 나도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는 뭐 해도 될 것 같더라. 제도가 개선됐으니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 나중에 그 단타족들이 그때 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사주니까 그럼 또 뭐 수수료 벌겠죠. 일희일비 한다는 것은 이 친구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면 날수록 당연히 내 계좌는 텅텅 빌 확률이 높습니다.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뭐 이 기사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빅5 크립토 회사들의 IPO 날짜를 주목하세요 말씀을 드렸죠. 리플, 서클, 크라켄, 제미니, 이토로죠. 이걸 보시고 자 뉴욕 멜론 은행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은행이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운용 자산이 46조 원이 아닙니다. 46.7억 달러입니다. 46조 달러예요. 이게 자산이 적은 은행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랑 서클이랑 지금 파트너십을 딱 맺었죠.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서클 입장에서는 이번 파트너십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베이스도 예전에 IPO 하기 전에 실적 발표하고요. 우리 이제 투명하게 하고요. 지금 크라켄도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서클도 지금 뒷단에서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하락 조정장에서 뒷단에서 지금 호재들 만들려고 나중에 빵 터트리려고 엄청난 지금 그 뭡니까? 백조가 그 밑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앞서서 서클은 지난 22년 4월 자사준비금 520억 달러에 대한 수탁 기관으로 누구를 선정했다?
BNY, 그러니까 뉴욕 멜론 은행을 선정한 바가 있다. 실은 한 5년 전, 10년도 할 것도 없고 5년 전만 해도요. 이 서클 리플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듣보잡들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미국의 최고 대형 은행과 밥 한 번 먹기. 지금 뭐 리플의 빵형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단독으로 식사하는 성전벽해가 일어났죠. 근데 여기서 한번 뉘앙스를 보십시오. 서클에서 지난 22년 수탁사인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협력업체 혹은 조금 더 예전 말로 하면 하청업체로 뉴욕 멜론 은행을 선정해 줬다. 지금 이런 얘기로 저한테는 들려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제는 은행에서 저기 우리나라로 지금 신한은행, 국민은행 좀 막 비썸 손 잡잖아요. 그 업비트 손 잡지 않습니까? 야 나랑 하자. 나랑 이것 좀 같이 해볼래? 이번에 뭐 금융상품 뭐 하나 한번 같이 한번 개발 좀 해볼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상점 벽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4848이 나는 좀 힘들다. 그러면요. 투자 전략을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가셔도 괜찮다. 바이더 팁 하시고 존버를 하시다가 언제 판다? 빅5들. 특히 리플과 서클입니다. 리플, 서클, 크라켄, 제미니, 이토로 얘네들 날짜가 어느 순간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라인드업 하는 작업 할 거예요. 그 전에 서로 내가 더 왜냐하면 기업 가치 몸값을 올려야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얼마 벌었어? 우리 이만큼 투명해. 우리 크라켄 특히 거래소들은 코인을 아주 투명하게 얼마 들고 있어. 이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날짜 예정일 전후로 그냥 털고 나갔다가 한 1년 후에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최근에 코인 조정장이 매우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하체고라기 실은 좋을 때죠. 그리고 공부하시기에 너무나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조지 소로스가 투자에 대해서 남겼던 몇 가지 그 명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게임의 룰이 바뀐 거 코인 투자랑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 있습니다.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세상에서 보면요. 기존에는 아날로그였죠. 뭐 쉽게 말하면 종이돈이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뭐 기업들이 뭔가 금융 거래할 때 뭐 썼습니까? 은행 썼죠. 스위프트 망을 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뀐다? 디지털 머니의 시대죠. 스위프트 은행망을요 이제 안 써요. 스위프트도 그러니까 그 뭐 ISO 2002로 지들이 아쉬우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젠 사람들이 뭘 쓴다? 은행망이 아니고 블록체인망 쓴다고요. 레이어 1, 레이어 2 제가 아까 찍었던 그런 코인들 주구장창 그 레일이라고 하거든요. 철도를 쓴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뭐 CBDC, 뭐 이제 크립토 커런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뭐다? 게임의 룰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100년간의 금융 질서, 대전환이 크립토, 뭐 RWA, 자산 토큰화, 디파이에 있는 겁니다. 경기가 호황이라면, 호황이 계속되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호황기에 돈을 모아서 불황 때 위기에 투자하라. 어떤 분이 뭐 2030년까지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2030년하고 또 그 투자 이 코인 쪽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코인 투자를 할 겁니다. 뭐 이자를 받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이클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만큼은 그러니까 뭐 2000 저기 한 40년 되면 2000 지금의 또 2030년 수준의 수익은 이제는 불가능해요. 그때는 지금 시총이 낮고 뭐 완전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신도 없지만 기회도 크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에 뭐 탈출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사이클 플레이 뭐 여러 가지 전략을 평생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후자시라면 호황기에 돈을 많이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 한다? 불황 때 위기다, 끝났다, 다 죽었다, 이제는 뭐 사기다 또 나오면 그때 서서히 발을 담그시면 되겠죠. 내가 부자인 이유는 내가 틀렸을 때를 알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그 무슨 행운에 의해서 뭐 벼락부자가 됐다 이런 말을 잘 안 믿어요. 이런 말은 진짜가 아니면 실은 제가 볼 때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만큼 유명하고 내가 그만큼 성공했어도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저 정도 유명한 사람, 지금 뭐 완전 할아버지지만 그게 뭐 누가 됐든 뭐 연예인이건 정치인이건 유명한 누구 뭐 성공한 의사건 판사건 본인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면요. 성장이 없어요. 배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틀렸다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반대가 뭐다? 남 탓하는 겁니다. 네가 그랬잖아. 대통령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하등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근거가 지배적인 시각과 크게 배치될수록 그 근거가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질 때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크다. 좀 어렵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대중이랑 나랑 생각이 다르면 다를수록 좋은데 대중과 다르게 투자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생각은 일단 달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옳다는 근거가 더 정확하다는 근거가 더 많을수록 내가 더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질수록 근거가 더 많을수록 내 수익이 더 커질 확률이 크다. 100%는 없어요. 이게 뭐 조지 소로스라고 뭐 실패 안 했겠습니까? 정말 그 이빨 걸고요. 진짜 막 인생 걸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식은땀 안 났겠습니까? 엄청난 베팅 한 겁니다. 다 이를 각오로 하는 거죠. 근거가 명확할 때 크게 베팅하는 승부사 기질이 실은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편에 제일 중요한 멘트죠. 만약 투자가 재밌게 느껴졌다면 당신은 아마도 돈을 전혀 벌지 못할 겁니다. 좋은 투자는 뭐다? 지루합니다. 지루한 투자로 끝내 좋은 투자하셔서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